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만들었던 건데 이런 칼도 좀 만들었었고 아이템 이런 칼, 또 이렇게 스타트 버튼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또 이런 스타트 버튼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보면 스타트 버튼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좀 빠진 것 같다. 이게.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아, 요게 빠졌구나. 스트로크 빠졌고 베벨 요거 하나 빠졌네. 요거 하나 빠지고. 아닌데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다 작업을 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하나 찍어 가지고 그 위에 합성을 해서 실제 게임이 시작되는 화면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죠? 이 스타트 버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UI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만들어 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선배들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사용하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그런 컨셉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부분 이제 화면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죠. 파일 new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단축키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N이지, new는 컨트롤 N.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은 그 단축키들을 쭉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 레이어를 붙이는 부분에서의 단축키라던가, 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때 단축키라던가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 또 화면에서 활성화시킬 때 단축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겠지.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스타트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 스타트 버튼. 요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요거는 각이 져 있는데 각이 져 있지 않게 좀 동그란 타원형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건 좀 줄여서 컨트롤, 이런 것들 이제 화면을 줄이는 거는 컨트롤 키야.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 화면을 잠깐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것도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줄여서 여기다가 참고 자료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컨트롤 마이너스 파일 new 해서 새로운 창을 열고, 보통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1000에 1000 정도로 하자고. 1000에 1000. 레솔루션 화면 해상도는 72dpi. 이 화면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게 72dpi. 72dpi. 그래서 100%로 딱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화면 해상도 72dpi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한번 적어보도록. 스타트 버튼은 여기 텍스트에서 레이어 기본적으로 생기죠. 클릭하면은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되고, 스타트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컨트롤 T 눌러서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T 눌러주고 여기 보면 여기 색상 부분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 등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완전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에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레이어의 투명, 이 바둑판 형태로 체크무늬 형태가 이게 투명이란 뜻이죠. 레이어 백그라운드는 꺼주고 스타트가 보이죠. 스타트가 보이고, 백그라운드를 켜주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지. 자, 이 상태에서 입체감을 주는 방법은, 입체감 주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 Add Layer Style이야. Add Layer Style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입체감도 주고 선도 주고 섀도우 느낌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멋지게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용 타이틀을 제작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지. 자, 이너 섀도우, 아우트 섀도우, 보통 이제 아우트 섀도우를 많이 쓰죠.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섀도우 값이 밑에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깔끔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체감의 표현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 값 조정해주고, 스프레드 뿌려주는 범위 값, 또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면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그런 입체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드롭 섀도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지. 노이즈 값, 또 튀어나온 부분들의 값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또 이렇게 표현할. 그죠? 자, 이렇게 드롭 섀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끄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이너 섀도우를 쓰게 되면은 안쪽으로, 섀도우 값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종이를 안쪽을 오려가지고 싹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너 섀도우를 쓰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디스턴스 값 조절해주고, 또 사이즈 값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 값 조절해주니까 진짜 안쪽으로 팍 파여있는 그런 버튼 같은 그런 그 이미지로, 느낌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화면에서 이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도 위치를 더 정밀하게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감을 한 단계 톤 다운 시키는 거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컬러 오버레이라고 해서 컬러 오버레이, 컬러를 여기다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컬러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두운 색상을 주고, 오버시티 값을 조절해 주게 되면은 한 단계 톤 다운을 시켜서 확실히 안쪽으로 팍 패여 있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글씨체를 또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입체감 있는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두 개 꺼주고, 이제 베벨 값을 주게 되면 이제 튀어나온 글씨를 쓸 수가 있어. 베벨의 엠보를 체크해주면은 베벨,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글씨, 사이즈, 부드럽기, 다운, 업, 또 광원의 방향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 있는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 입체감을 주고 드롭 섀도우까지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드롭 섀도우까지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이즈를 좀 주고 이렇게 주고 업 이렇게 주고 드롭 섀도우까지 주게 되면은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것만 주더라도 벌써 우리가 간단하게 서체를 또 어떤 글씨체를 쓰냐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고 여기에 더 입체감을 주려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지. 뭐가 있냐면은 이걸 또 수정해 주려면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다시 열어주고 여기에 스트로크 값까지 주면 스트로크를 체크해 주면은 굉장히 선명해지죠. 스트로크 값을 어떤 컬러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컬러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위에서 아래로 또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레드에서 주황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재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첫 번째 새로운 창을 띄우고 어떤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만 한번 막 그려보지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하나 주고 브러쉬 하나 선택을 해주고 브러쉬 하나 선택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주고 요렇게 생긴 형태에다가 스타트 버튼을 한번 적용시켜보고 끝부분은 좀 더 화려한 그런 표현 부분들이 들어가서 좀 고풍스러운 그런 이 외곽 테두리를 한번 표현해주는 비슷한 걸로 한번 표현해보도록 하자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수정을 해보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전체적으로 컨트롤 T 눌러서 더 멋지게 한번 표현해보고 색상은 레이어 스타일 컬러 오버레이를 해주면 되겠지. 컬러 오버레이. 그래서 색상은 무슨 색상으로 색상은 너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스타트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고요. 레이어를 하나 주고 스타트 자, 글씨를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은 중심에
중심에 이렇게 딱 스냅이 걸려가지고 이 부분에 딱 스냅이 걸려서 딱 중심에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려주면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서체도 글씨체도 우리가 보면서 글씨체를 보려면은 여기 윈도우에 보면은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해서 캐릭터 스타일을 눌러주면은 윈도우에 캐릭터 맞는데 캐릭터 스타일 윈도우의 캐릭터 스타일의 캐릭터 이거 눌러주면은 여기서 서체들이 쭉 나오죠. 클릭하면은 서체들을 쭉 보면서 클릭할 때 요걸 따닥 클릭해서 요거를 드래그 해준 후에 화살표로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주면은 아래 화살표를 하나하나씩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채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원하는 채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채들을 많이 쓰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그런 채들 이런 채들 말고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가늘잖아. 이런 채들보다는 명확한 것들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RER 채라던가 RER 채에서도 이제 볼드 채를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표현되고 이런 채 같은 것도 RER 채거든요. RER 채. 볼드에다가 약간 모양을 좀 주려면은 이탈릭 채, 볼드 이탈릭 채 해주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되지. 예쁘네. 뭐 가장 무난한 걸로 써보도록 하자. 자, 이 상태에서 색상 자, 색상은 화이트 깔끔하잖아. 화이트를 주고 요 끝부분에 라인을 하나 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더 표현해 주려면 복사해 주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레이어에다 갖다 탁 올려놓으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 그래서 밑에 부분에 크기를 좀 더 키워주려면은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스트로크 값을 높여주면 되겠지. 스트로크를 더 추가시켜주면은 추가가 되겠죠. 스트로크로 클릭해주고 사이즈를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유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을 주고 자, 여기의 색상은 스트로크의 색상은 약간 좀 더 주고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노란빛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까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색상 부분들 좀 표현해 주려면은 이걸 선택해 주고 요 부분에서 컬러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 여기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해주고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그라데이션 오버레이를 체크해주고 아니면은 요거를 캔슬해주고 하나 위에다가 하나 더 레이어를 주고 여기에 컬러 오버레이 대신 꺼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해주고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색상을 위쪽은 조금 좀 밝은 하늘빛 아래쪽은 좀 어두운 빛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주고 이거를 반대가 되게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좀 더 멋지게 좀 표현해주고 싶으면은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레이어에 구름 효과 주는 게 있어. 구름 클라우드. 렌더해 보면은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기능 있죠. 클라우드 기능.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다만 적용시켜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시키는 거지. 그런 거는 요 부분하고 요거의 레이어의 중간에 이 라인을 선택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중간 선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그 안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게끔 표현된다고. 클릭하면은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냥 쓱 들어가면은 안 보이지만 요거를 노말이 아니라 멀티플라이라던가 스크린이라던가 오버레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적용시켜도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하지 말고 클리핑 마스크를 푸는 방법은 다시 한번 눌러주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적용되면서 클라우드가 이렇게 안쪽에서 적용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오버레이를 했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흰색일 때 안 보이기 때문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을 또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오퍼시티 값을 잘 조절해 가면서 표현해주면 되겠지. 아니면은 뭐 멀티플라이 조절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오버레이를 해주는 게 오버레이나 스크린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입체감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입체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요거부터 이 부분에 이제 입체감을 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여줬듯이 먼저 이걸 더블 클릭 해주고 입체감은 베벨 앤 엠보죠. 베벨 앤 엠보 체크해주고 베벨 값을 탁 주니까 벌써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입체감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입체감의 두께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 또 사이즈는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는 부드럽게 해줄 것인가, 아주 날카롭게 끝부분을 해줄 것인가. 또 다운 반대가 될 수 있겠지. 업 사이즈.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색상과 섀도우 모드 부분의 색상, 섀도우가 너무 블랙으로 새카마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이 블랙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어두운 색상, 이런 색상으로 좀 적용시키게 되면 좀 더 낫죠. 그래서 오파시티 값도 좀 조절해주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더 뎁스 값을 사이즈를 조정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입체. 자, 거기에다가 입체감을 줬는데 여기다가 좀 뭔가 이 흠집도 내고 뭐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위에 라쏘 툴이 있죠. 라쏘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뭔가 나는 이제 타블렛이 펜이 있으니까 그래서 딜리트 키를 탁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라쏘 툴을 이용해서 지워버리게 되지.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베벨 값이 너무 크니까 베벨 값 좀 줄여볼게요. 베벨 값을 뎁스 값을 좀 줄여볼게요.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작게 해주고 너무 작게 하니까 어색하구나. 이런 식으로 바닥 부분은 지금 색상을 오버레이해서 이 색깔로 해서 그렇고 색상을 다른 색상을 좀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어두운 색상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쪽만 하니까 또 어색하지. 좀 더 지워버려. 여기도 좀 더 지워버려. 지워버려. 그래서 요런 효과들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우게 되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안쪽 부분에 요 부분이 약간 입체감이 좀 있게끔 표현해 주려면 여기에 섀도우가 들어가게 되면은 깊이감이 더 보인다고. 더블 클릭해서 섀도우 안쪽 바깥쪽으로 드롭 섀도우를 주면 드롭 섀도우 주니까 드롭 섀도우 효과가 들어가죠. 하나씩 오퍼시티 값을 좀 조절해주고 뭐 지금은 뭐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야. 가능성을 보는 거지. 오 재밌네. 재밌네. 자, 스타트 버튼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스타트 버튼도 스타트 버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요거를 변형을 시키려면은 요걸 그림 이미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림 이미지로. 자, 우리 어차피 소통을 하는 거니까 우리 혹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들 질문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질문이 없으면 혹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때? 흥미롭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주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지 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잘 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더
신경을 써서 나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반응이 없으면은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스타트 버튼도 아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버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변형을 주려면은 이것도 이미지 파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이미지 파일로 변형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점은 글씨를 수정해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난 요 글씨를 좀 수정해 줄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요걸 하나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되겠죠. 미리 복사를 해 놓고 요건 가려주고 요거를 이제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파일은 rasterize type 요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미지 파일로 바뀌는 거예요. 글씨체가 이렇게 글씨체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모양을 수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라sso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지. 잘라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더 입혀보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색상을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제형을 주니까 확실히 글씨가 선명해지고 또 여기에 컬러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적용시켜주고 그라데이션 값을 똑같은 색상으로 해주려면 여기서 그라데이션 값을 이걸 체크해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주면 클릭하면 그 색깔이 스포이드로 찍어 적용되게 되고 또 아랫부분은 위쪽 부분을 또 클릭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방향 어느 쪽으로 해줄 것인가 이렇게 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밝게 여기는 좀 더 밝게 좀 더 밝게 아래쪽은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좀 더 입체감이 좀 더 표현되게 해주고 싶다.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는 여기에 뭐 글로우 값을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뭐 드롭 섀도우 값을 넣어줘도 되겠죠. 섀도우 이렇게 뭐는 밑에 드롭 섀도우 값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드롭 섀도우를 아이고 꺼져버렸네. 다시
스트로크 부분 체크해주고 사이즈 조절해주고 그라데이션 아래쪽 이쪽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 체크해주는 거예요. 드롭 섀도우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use global lighting이라고 있어요. use global light.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꺼줘야 돼. 요거 체크를 켜주게 되면은 적용된 모든 부분들이 똑같은 빛, 광원의 방향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조절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조절해 줄 때는 꼭 요거를 체크를 꺼줘야 돼. 꺼주고 조절해 주게 되면 다른 부분들의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이걸 켜주게 되면은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조절해 주고 약간 사이즈 값을 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좀 들게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입체감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요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에 요 부분을 한번 입체감 있게 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 베벨 앤 엠보를 주게 되는데 이 베벨 앤 엠보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스트로크 값이 적용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요 끝부분 이 부분까지 다 이미지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asterize Layer Style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Rasterize Layer Style 그러면은 요 전체까지 다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를 적용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베벨 값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베벨 값이 보이죠? 오 멋지잖아. 입체감이 탁 살아나. 아까 이 정도는 살려주고 사이즈, 뎁스 값 조절해주고 뭐 오퍼시티 값 조절해주고 이 부분도 오퍼시티 값 조절해주고 그리고 안쪽 부분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면은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입체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틀리겠지. 달라지겠지. 좀 더 골드의 느낌이 좀 나네, 이런 거. 이것도 골드 같은 느낌이 들고. 가온의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이런 식으로 주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뭔지. 이것도 멋지다. 너무 강하지 않게. 이것도 괜찮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좋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괜찮네. 거기다가 요 스타트 버튼에서의 스타트 버튼 안쪽 부분에 요 블루 계열이 너무 강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색감 부분을 좀 톤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에 톤 다운 시키는 방법은 그 레이어 스타일 옆에 보면은
부분이 뭐냐면은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예요. 이거는 다양한 그런 그 이미지 변환 쪽 관련된 레이어예요. 선택해서 어떤 기능을 주면 되냐면은 hue and saturation, hue, 채도, 색상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선택하게 되면은 밝게 해줄 수도 있고, 또 saturation 값을 채도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채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더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색상들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채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채도를 조금만 떨어뜨리죠. 또 계속적으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수정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이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되니까 나는 요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에만 적용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클리핑 마스크 Alt키 눌러가지고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적용이 안 되네. 전체를 다 적용시켜 주고 필요한 부분에만 또 빼줄 수도 있어요. 바로 위 스타트. 일단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어디 있나? 이런 부분에 좀 장식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장식. 또, 요 골드 느낌의 끝부분에도 여기에 패턴이 들어가도 이쁘겠지. 패턴 같은 것들. 뭐, 요런 느낌이 같이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다 들어갔구나. 여기 들어가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괜찮네. 그렇지.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골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합성이 되니까 오버레이로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 되고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색상을 이걸 채워주면 되겠지. 찍어주고 채워주고 컨트롤 T 눌러서 45도 돌려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주는 거죠. 여기다가도 입체감. 마찬가지로 더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 뎁스 값을 강화해주고 사이즈
이렇게 주는 거지. 소프트는 여기 스무스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각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크리스, 각, 소프트는 이렇게. depth 값을 너무 강하게 주게 되면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 딱 좋지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좀 줄여주고. 자, 한 칸씩 움직이는 건 화살표 버튼으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 버튼.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입체감을 하나 더 주려면, 하나 더 복사해서, 조금 더 줄여주고, 색상을, 붉은 색깔 계열로 한번 해볼까? 컨트롤, U, 붉은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입체감을 또 주는 거예요. 베벨 앤 엠보 더블 클릭해서 베벨 앤 엠보 또 밑에 드롭 섀도우 좀 주고 해주고 드롭 섀도우 전에 스트로크를 한번 줘야 되겠다. 스트로크를 한번 줘서 스트로크를 좀 주고 색상은 어두운 색상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래쪽에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아래쪽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주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use global lighting은 꺼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입체감이 나오게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조잡하다. 스트로크는 없애고 색상도 같은 블루 계열로 해주고 요분도 위로 올려서 색상이 이런 색상이 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해줘야 되겠어. 너무 하나하나씩 다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전체를 보니까 조화가 좀 안 되네. 컨트롤 U 눌러서 아니면은 여기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이미지에 adjustment bright contrast 브라이트 값 컨트라스트 값 조절해 가면서 표현해주고 하고 요거 두 개죠. 두 개를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복사할 때 Alt 키 눌러가지고 복사해 주면 됩니다.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됩니다. 스타트. 그래서 이제 블랙 화면에다가 블랙 화면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블랙 화면으로 바꿔주고 블랙 화면을 바꿔주고 스타트 버튼을 여기다가 만든 거를 뭐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만든 거를 여기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다 갖다 올려놓고 스마트폰 위에 합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쟤를 다 선택을 해주고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배경만 이제 딱 깨끗하게 지워버리면은 자, 이렇게
화면에 스타트 버튼이 뜨게 되고 여기에 뭐 좀 더 뭔가를 좀 준다면은 저번에 만들었던 우리 포션 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저번에 만들었던 거 이것도 를 다 합쳐주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씌워주고 끝부분을 좀 지워주는 거지.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로 끝부분에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 하나 씌워주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 끝부분 좀 지워주고 간단하게 우리 레이어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타이틀이 하나 들어가고 뭐 물약 마스터 아니면 뭐 마법사로 살아가는 길 뭐 마법사 마스터 물약편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의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 버튼을 탁 시작하면은 물약 경영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들도 우리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 장면. 그러니까. 나도 근데 바로 나온 거 아니야. 나 고민했던 거예요. 아까 무슨 제목으로 한번 해볼까. 이 장면 부분들도 고민해봤던 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물리학 경영 시뮬레이션, 뭐 아까는 마법사로 살아가는 길, 마법사 편, 물약 뭐 이런 식으로. 물약 마스터, 아니면 포션 메이커, 포션 메이커라고는 있잖아요. 포션 메이커라고는 있더라고요. 포션 메이커. 자, 어때요? 오늘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니까 UI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하게 되죠.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을 많이 해줘야 돼. 그 비율이라든가 비례, 또 어떤 컨셉으로 갈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만드는 과정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스타트 버튼을 탁 누르면은 게임이 실행할 것 같지 않아요?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 그 화면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본인의 화면에 사진에다가 사진 앨범에 저장해 놓고 딱 키게 되면은 화면에 싹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는 요게 유니티랑 연동하게 되면은 유니티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 게임으로 진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D 그래픽을 통해서 UI 작업 부분들을 또 우리 또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게임 타이틀. 게임 타이틀. 그래서 오늘 작업했던 결과물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줄 테니까 잘 보면서 스타트 버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꼭 내 걸 따라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떤 좌우 반전? 아, 좌우, 요 이미지 좌우 반전? 이렇게.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 플립, 호리젠탈. 컨트롤 T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컨트롤 T. 위아래 아주 뭐 색상 변형하고 뭐 하나 만들었는데도 그냥 바로바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그래픽의 장점이에요. 자, 오늘도 작업들 끝까지 보느라고 수고들 했고 한 번에 확 잘하고 싶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나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은 분명히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자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좀 공유해 가면서 해법들을 찾아 나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도 작업하느라고 수고들 했고, 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또 못 만나더라도 카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질문들 하고 공유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다양하게 얘기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들 했어요.